안녕하세요. 천국에서입니다. 파동의 정석 A0 챌린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 이제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여기는 좀 빠르게. 그 두 번째가 엘리어트 파동 소개, 뭐 장단점이라든지 특징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심화돼서 엘리어트 파동 중에서 수세 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 그리고 채널. 여기도 빠르게. 뭐 요렇게 정도 이제 중요도는 여기랑 중요도는 이제 이렇게 2번, 3번, 4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기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다 전체적으로 책 읽고 느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트레이더들이 생각보다 이런 경제 상식이 모르고 이제 차트를 접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거의 모른 채로 들어왔고, 하지만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격이 형성되는지 생각을 좀만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다시피 어떤 가격이 가치가 매겨지는 데는 수요와 공급의 아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이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수요자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그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 이제에 따라서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수요자들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많다면 당연히 이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만약에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물건이 남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물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 가격이 정해지는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랜저가 한 3천 정도 하나? 3천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천인 이유는 누군가 그냥 3천에 공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3천에 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공급이 이게 이제 보급화가 돼서 물량을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가격은 사는 사람들이 남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이 차를 좋아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동차에 대한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는 사실 모른다. 이제 뭐 자재값이나 뭐 이걸 만드는 데 드는 인력이라든지 인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 예- 요게 이제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페라리는 5억이란 말이에요. 5억인데 얘랑 차이가 똑같은 자동차인데 차이가 4억 7천이 나요. 7천이 난다고 칩시다. 실제로도 뭐 비싸니까요. 근데 이 차가 이 자재랑 인력이랑 이걸 만드는 인력이랑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정말 5억이라는 가치를 하냐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할 리가 없다 생각해요. 일단은 뭐 얘가 거의 뭐 20배 가까이
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이. 근데 15배만큼 빠른 것도 아니고 15배만큼 뭔가 좋진 않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가격에 사니까 이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얘네가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그만큼 이제 비싼 돈 주고 갖고 싶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 차를 샀을 때 사람들 시선 뭐 이런 거 다 이제 복잡 브랜드 가치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방어가 되니까 5억에도 수요가 있으니까 만약에 수요자가 더 많아지고 한다면 가격은 이제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는 거니까 뭐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자체에 대한 값어치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제 1원에서 시작했겠죠. 1원에서 해서 어느가 뭐 200만 원, 막 300만 원 했을 텐데 이게 아니 무슨 데이터 쪼가리가 300만 원이냐? 정말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렇게 기능이 좋고 뭐 획기적이고 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트 트레이딩 할 때는. 왜냐면 누군가 그냥 300만 원에 사니까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훨씬 넘어서 이게 뭐 한때 뭐 6만 불, 7만 불 갔나? 모르겠네. 이렇게 가격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이 상승한 원인이 그냥 진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실제로 6만 불까지 돼서 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수요자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왜 있냐? 수요자가 왜 있냐? 일단은 이 시장에 이 비트코인은 자동차나 이런 거랑 다르게 단순히 이제 자산 시장인 거죠.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수익을 일단 기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구매한 사람들보다 이제 참여자가 많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보다 수요자가 많으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때 1억을 간다, 뭐 1억까지 간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6만 불, 7만 불까지 갔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자가 발생을 하니까. 7만 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만 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서 누군가 샀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격이 이제 횡보를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지금 떨어졌겠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물량을 털고 나왔으니까 시장 참여자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는 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건을 된다면 사실은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해요.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걀을 사더라도 시시각각으로 이제 사실 달걀 값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제 뭐 흉작이든 뭐 조류 인플레이션 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상용화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격이 계속 변동하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반 화폐도 변동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환율 차트들 보면은 환율도 계속 이제 변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물건을 사지 않고 일단 현찰이라는 실물이 있기도 하니까 요거를 일일이 매일 보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변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유기적인 거고 차트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을 1분봉이면 1분 단위, 뭐 5분봉이면 5분 단위 이렇게 각각 맞는 이제 그 캔들에 맞는 저기 그 시간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이 가격들은 이렇게 해서 막 정해지는 가격들은 이 물건의 가치라기보다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특히 이제 다른 주식이랑 이런 거랑 다르게 기업 주식은 이제 기업 가치 같은 걸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비트는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은 이 심리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활용 가치가 높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이제 종목들은 이 세력이나 이 차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이제 적기 때문에 다수의 심리가 아니라 이제 뭔가 인간의 심리라기보다는 몇 사람의 의도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보이니까 적합하지 않은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다른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이런 뭐 다우지수나 뭐 이런 지수들과 같은 역할을 암호화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굉장히 쓸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가 무엇이냐면, 피보나치 비율이 무엇이고 왜 굳이 이런 숫자들을 정해서 쓰는지 요거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수열인데, 토끼의 번식, 달에 토끼가 간다면 며칠 안에 얼마가 늘고 뭐,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토끼가 한 마리 있을 때 두 마리 더 이제 가서 음, 뭐 이렇게 새끼를 낳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서 계속 이어 나가는 거예요. 8, 이런 식으로 되고 8과 13 더하면 21, 그리고 34, 55, 89, 다음에 144, 다음에 잠깐만요. 계산기를 켜놔야겠네. 89 더하기 44, 233.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정한 뭐냐 어 여기서 애초에 엘리어트 책을 보면은 엘리어트가 엘리어트 파동을 발견했지만 일단 미완성이었어요. 근데 그 뭐 편집자인가 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책을 주고 엘리어트가 그걸 보고 이제 이 이론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알려면 애초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도 일단은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긴밀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이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무한하게 나열이 되는데, 이게 계산기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이 앞에 이 34, 55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0.618이라는 숫자로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59 나누기 해보면 이게 0.6179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이게 점점 뒤의 숫자로 갈수록 0.618과 근접하게 되는, 이게 55, 89였고 89 나누기, 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숫자가 나오죠. 이 기준이 이제 0.618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이 앞에 한 칸 전에 있는 숫자가 가면 갈수록 0.618에 가까워져요. 얘네는 아니, 얘는 막 6, 0.6 막 이렇게 되거든요. 0.66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숫자가 어째 무한이 될 거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점점점 0.618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칸을 뛴다. 그러면 이제 236이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비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 아니, 반대로 하면 1.618이 나오겠죠. 뭐 34 나누기 이제 한 칸, 두 칸 띄어서 89 하면은 382. 두 칸 띄는 게 382. 세 칸 띄면은 뭐 236.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이루어진 비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나치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5개의 상승 파동,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의 조정 파동, 3개의 이제 하락하는 파동, 그리고 이게 프랙탈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각 안에 있는 프랙탈 구조로 이 파동이 뭐 어떤 파동의 일부 이제 소파동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이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먼 미래로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무한히 상승하게 되는 그런 거죠. 물론 다들 죽겠지만 뭐 그런 이제 이런 관점을 보고 이제 그 이런 관점으로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 각 파동들도 내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여기 A 파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각 이 파동들도 여기가 이제 각 파동들도 뭐 이렇게 둘, 셋 하고, 이 파동도 결국은 이 파동도 어떤 거대한 파동의 하나의 파동일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1분 몇 분 단위부터 이제 길게는 막 수백 년까지도 이제 사이클을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사이클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작은 사이클입니다. 뭐 보통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이렇게 보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2000 뭐 7년부터 뭐 8년인가 뭐 이때부터 올라온 파동 뭐 이것도 이제 거대한 하나의 파동의 일부분일 뿐이다. 뭐 이런 개념이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고, 각 파동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이제 이론적인, 이상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각 파동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잠깐 물 좀 떠오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어트 파동은 일단은 1번 파동에 대한 특징입니다. 1번 파동은 이제 어떤 추세가 이제 하락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의 특징은 크기가 얼마만큼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행 중일 때는 이 파동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의 마무리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매물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매물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 이제 바닥이 형성되고 이후에 이제 상승하게 되는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파동은 크기가 알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당장 이제 하락을 하고 나면은 이 여기가 바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지 일단 여기서 이제 뭐 시장에 매수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긴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1번 파동이고, 1번 파동은 임펄스 파동, 어, 네, 1번 파동은 이제 임펄스 파동이라서 안에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파동도 임펄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키워야겠다. 크기는 알 수가 없다. 이 정도 이제 1번 파동 특징이고 2번 파동은 이제 2번 파동의 특징은 이제 1번 파동 이후에 나타나는 1번 파동을 되돌리는 첫 번째 조정 파동입니다. 첫 번째 이제 조정 파동이고 이 2번 파동은 아직 이 파동이 더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범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통 2번 파동은 피보나치로 재면은 이게 거꾸로 재볼까요? 네. 재면은 이제 236에서 많다면 786까지도 되돌리고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조심성이 있어서 이제 파동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너무 성급해서 뭐 이쯤에서 이제 잡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 하락하는 동안 굉장히 공포스러운 공포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에 대해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2번 파동의 크기는 786까지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은 1번 파동의 시작점, 이 시작점을 깨지만 않으면 2번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첫 번째 불가침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눌릴지도 모르고 이대로 이제 깨지면서 사실은 임펄스가 아니었다고 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피보나치 비율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236에서 786이니까 요 안에서 이제 이 안을 이 안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파동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파동이 이제 조정 파동의 형태가 음,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나중에 이 세부 파동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파동의 특징은 가장 강한 추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1번 파동에 1번 파동에 1.618 정도 일단 1.618 배율로 나타나고요.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연장이 된다면 더 상승해서 2.618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고, 어, 이렇게까지 나오고,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3번 파동은 이제 3번 파동이 진행 중이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는 미친 듯한 상승이다를 느낄 정도로 강력한 파동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3번 파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피보나치 비율은 1번 파동 대비해서 저점에 쟀을 때 1.618 뭐 그 이상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3번 파동이라고 보는 관점보다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고 가장 연장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파동이고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3번 파동은 이 상승하는 추세 파동 1번, 3번, 5번 중에 가장 짧아서는 안 됩니다. 이 파동은 가장 짧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3번 파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가장 짧아서 안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얘는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이게 다 거의 완성될 때쯤에 돼서야 아 이게 올라온 게 3번 파동이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은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시장에 광기가 있기 때문에 막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3번 파동의 대략적인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4번 파동입니다. 4번 파동은 3번, 어, 3번 파동 이후에 나타나는 3번 파동을 이제 되돌리는 조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직 이 상승했던 파동의 열기가 가시지 않아서 생각보다 생각보다가 아니고 굉장히 적게 되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618, 236에서 618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요. 그 이상 내려간다고 한다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4번 파동에서도 이제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번 파동의 고점을 4번 파동이 침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파동은 임펄스가 아닙니다. 일단 요게 이제 기본적인 법칙이고요. 4번 파동은 음, 4번 파동 이렇게만 설명하고 음, 네 이렇게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파동은 다섯 번째 나타나는 추세 파동입니다. 5번 파동의 특징은 1번 파동과 비율이 1대1로 나타난다는 점 아니면 이제 파동이 강하다면 이 전체 1, 2, 3번 파동에 618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이 이 정도 되고 상승하는 마지막 이제 임펄스 파동이고 이 고점에서는 끝에서는 이 이후에 강한 하락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ABC 파동도 이 파동에 대한 그 2번 파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2번 파동이 아까 제가 최대 거의 바닥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해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일단은 그러고 일단 5번 파동은 단절될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점이 있고요. 이제 3번 파동을 못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4번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되면은 상승하는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임펄스 파동에 대한 특징과 피보나치 비율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정 파동입니다. 하락하는 형태의 조정 파동인데 일단은 A 파동의 특징은 A 파동은 이제 5원 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타내는 첫 번째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1번 파동과 마찬가지로 이 A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A 파동의 끝은 이제 B 파동이 나오고 나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파동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고 거래량이 이제 5번 파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는 점,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5개의 파동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파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잠깐 네, 이게 이제 A 파동의 특징이고요. 자, B 파동은 기본적으로 0.618, 236에서 618, 786, 뭐 요 정도까지 이제 불규칙한 경우는 이제 더 나오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제 236에서 786 이렇게 비파동의 범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그리고 비파동의 특징은 상승함에도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이 상승이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파동은 사실 이 추세 파동이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좀 개미들, 이제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는 개미들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자금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음,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힘없이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파동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파동입니다. C파동은 마지막 그 조정파동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서 떨어져요.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물렸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도 나오는 거고 이제 C파동임을 인식하고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매수 매수 매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데서 물려서 이 떨어지는 모양이 ABC로 나오거나 이 조정이 끝난 줄 알고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C파동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C파동의 비율은 A파동과 B파동의 고점에서 1대1이 나오는데 간혹 C파동 같은 경우 강하게 하락을 한다면 236이나 1.382까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파동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C파동이 더 뭐 1.618이나 그 이상까지 막 나오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ABC로 보기보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일단은 여기까지만 C파동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했던 게 인력파동 뭐 순서가 뭐였더라?
있고, 파동, 소개, 특징, 추세 파동, 소개가 이 정도면 되나? 음, 어허. 자,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너무 첫 번째 트라이에 완벽하게 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자, 3번 추세 파동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이 상승은 5개의 파동, 하락은 이제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고, 이게 무한히 나와가지고 막 차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일단은 실제 차트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어느 얼만큼 작은 프레임에서 거래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트가 아래 방향으로도 막 5개 파동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그리고 차트가 뭐 꼭 이쁘게 저렇게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승, 하락 이게 아니라 추세를 추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조정 파동과 추세 파동을 나누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면 이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 추세인 거예요. 상승 추세여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파동은 이제 상승 추세 파동인 거고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이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고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이제 나눕니다. 단순히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추세 파동 뭐 이렇게 충격 파동이고 뭐 하락해서 조정 파동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깜빡하네. 이렇게 이제 아이고 나눠져서 우리는 지금 현재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카운팅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할 게 추세 파동인데 추세 파동은 추세, 임펄스 파동 그리고 두 번째가 조정 추세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펄스 파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형태고, 아까 아까 얘기론 이제 2번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요.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고점을 깰 수 없다. 그리고 3번 파동이 가장 짧아서 안 된다. 뭐 가장 길 필요는 없지만 가장 짧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4번이 1번의 고점을 깨고 내려가서 안 된다.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요게 다예요. 여기에 만족이 된다면 다 임펄스입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 가지고 보자면 어 그러고 여기서 뭘 되게 세세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음 그리고 추세가 아래 방향 추세인 경우 똑같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넘겨서는 안 되고, 3번 파동은 가장 짧아서 안 되고, 4번은 1번 파동의 저점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아까 피보나치 비율은 아까 얘기를 했고, 네, 이렇게 되고, 자, 조정 추세 파동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자. 자, 원래 조정 추세 파동은 일반적인 그 엘리어트 파동 체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요. A, B, C, D는 원래는 삼각수렴을 셀 때 쓰는 이제 파동 카운트인데, 저희 도담대랑 이 지금 파동의 정석 A0에서는 이제 조정 추세 파동이라고 해서 이제 임펄스 파동과 구분을 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이 파동의 특징, 자, ABCD 그 ABCD 이 파동의 특징은 우선은 똑같이 A 파동은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점을 알 수가 없고, B 파동은 어떠한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파동이 여기까지는 이제 ABC랑 똑같습니다. ABC가 이제 한 파동 더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ABC 이후에 이제 ABC가 조정이 끝나고 이제 한 파동 더 나온다, 이게 이제 ABCD이고, 여기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이 추세 파동들이 1대1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1대1보다 조금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이쁜 ABCD는 이렇게 추세 방향의 파동이 1대1이 나온다. 요게 이제 기본인 거고, 요게 이제 추세로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추세 파동, 이 ABCD를 되돌리는 조정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추세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네. 그리고 이 ABCD는 상승 방향, 하락하는 방향 전부 다 나올 수 있다는 점, 똑같이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벌써 막히네. 어, 자, 막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고 있어요. 봐도, 봐도. 그리고 하려던 게 채널. 잠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BC, LXY, 삼각수렴. 음, 조정 추세 파동. 아, 설명이 너무 짧은데? 이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못하고 있네. 자, 뭐가 있을까? ABCD의 특징, 심리 상태, 피보나치 비율. 아, 네. 음, 일본 A 파동은 얼마만큼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 파동은 기본적으로 A 파동을 618이나 이제 786 정도 되돌리는 게 이쁘고, 물론 이제 236, 382 뭐 이렇게까지도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B 파동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임펄스와 다르게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없어서 어,
그 이 파동의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거래량과 지금 이제 이, 이 ABCD를 조정으로 볼지 아니면 조정으로 완료를 볼지 아니면 이제 추세 시작으로 볼지에 대해 관점이 되게 갈리기 때문에 단순히 모양만 가지고 모양이나 피보나치 비율로 가지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B파동 이후에 C파동이 1대1이 나오고요. 그리고 B와 D는 반드시 1대1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대1이 그냥 이쁘다라는 점. 만약에 이제 D파동은 ABC에 이 ABC로 빠진 파동에 이렇게 되면 이제 6, 1, 8, 9, 7, 8, 6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안 이쁘지? 작게 그려서 그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파동은 이 추세 파동에 1대만큼 나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D파동이 7, 8까지 올라오게 된 경우 전체 ABC 파동에 더 길게 1.236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파동은 아 설명. 이 파동은 좀 길게 나오거나 짧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에이, 넘기. 그리고 이제 조정 파동입니다. 조정 파동은 조정 파동의 종류가 여러 개 있고요. 이 여러 개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 파동은 ABC 파동이 있고 ABC 파동은 이렇게 플랫 형태나 지그재그 이거를 지그재그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플랫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세분화가 됩니다. 세분화가 되는데 우선은 지그재그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형태의 ABC 파동은 가장 이상적이고 차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동 형태예요. 이 파동의 특징은 이제 B파동이 이제 평균적으로 618, 786이나 618, 786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786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지그재그보다는 플랫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거고요. 나는 618로 나온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618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C파동이 1대1만큼 빠진다. 이게 지그재그입니다. 1대1, 그 C파동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1.382까지도 나오고요. 만약에 1.382를 더 넘어서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C파동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다른 파동으로 생각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에서 많이 나면 1.382 이렇게까지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ABC 파동입니다. 그리고 ABC 파동의 각 안의 내부의 파동의 특징은 ABC 파동의 A 파동은 이론상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으로 이게 이제 지금 조정이라는 하나의 추세잖아요. 그래서 추세 파동이기 때문에 A 파동은 추세 파동이기 때문에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추세 파동 1, 3, 5, A, C, E, 조정, B, D. 음, 준칙을 빼먹었네. 쉣. 자,
자, A 파동은 추세 파동이기 때문에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정 파동은, B 파동은 이제 어떠한 형태의 조정이 다 나오게 됩니다. ABC 조정, 이제 플랫형 조정, 그리고 혹은 이제 삼각 수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복합 조정, WXY라는 이제 복합 양 이렇게 복합 조정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파동의 특징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근데 조정 파동이라는 게 사실 그 법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패턴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정리를 했지만 실제 차트에서는 수십 가지 패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A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이제 3개의 파동으로, 네, 우선은 5개의 파동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10파동도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파동은 반드시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A파동과 다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10파동의 특징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다는 점. A파동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지금 이 파동이 조정파동 내부에 이제 A파동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 자체가 A파동인 거예요. A, B, C로 이렇게 나와서 이거 자체가 조정파동이라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완료된 이후에 5분 파동 고점에서 시작되는 ABC 파동의 A 파동은 거래량이 많이 동반하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ABC 파동은 이제 2번 파동, 4번 파동, 그리고 B, D,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파동이고요. 일단 조정 파동이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A 파동도 ABC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그재그 아유, 지그재그입니다. 그리고 ABC 파동의 다른 패턴인 플랫 패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은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B 파동이 786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플랫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 파동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불규칙 플랫이라 하고요. 불규칙 플랫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786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의 플랫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A 파동의 특징은 아까랑 똑같은데요. 크기가 알 수가 없고요. 5번 파동의 고점에서 이제 시작되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량이 많을 것이고, 이게 아니라 어떤 파동에 다른 조정 파동 내부에 이제 A 파동이라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유, 나가야 되는데. 아, 밥 먹고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음, 자, 아, 플랫 조정에서의 A 파동은 지그재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B 파동도 지그재그입니다. 다만 C 파동은 5개로 이루어져 있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이제 A 파동은 아까 시작하는 그 지그재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요. 같은 이제 심리 상태이고요. B 파동이 좀 포인트입니다. B 파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ABC가 지그재그 조정의 끝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5분 판을 끝났고, 이것으로써 조정 파동이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 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때는 그 세력,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 참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의 형태가 ABC여야 하고요. 이게 이제 1.236까지도 불규칙 플랫일 경우 1.236이나 382까지도 막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못 타겟팅을 한다면 거래량을 확인하지 않고 이 광기의 비파동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크게 손절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타겟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섣불리 지그재그가 나왔다고 해서 음, 지그재그가 나왔다고 해서 이 파동이 상승하는 파동의 조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B파동은 이렇게 지그재 형태로 ABC로 나올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 수렴은 나오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왜냐면 이만큼 상승을 해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제 지그재그로 보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책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뭐냐 예,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마지막 C파동은 이제 A 저점과 가깝게 1대1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플랫 형태고 이제 플랫에도 불규칙 플랫과 러닝 플랫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음, 러닝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할 경우 C파동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플랫이 못 미치고 이 5개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이대로 상승하는 패턴이 있고요. 이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대감도 큰 거죠. 기대감도 크고 여기서 여기까지 안 눌릴 것 같다라는 이제 아니면 이게 조정이 여기서 끝났고 이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 상태에 의해서 이런 패턴에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러닝 플랫이고요. 그리고 플랫 이후에 10파동이 더 길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0파동이 카운팅을 잘 해봐야 합니다. 끝에가 ABC 이제 무조건 1대1로 이렇게 플랫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A파동의 1대1 지점에 바닥이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C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3개가 나왔다. 이랬을 때 여기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타겟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서 5개의 파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이제 A파동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C파동을 완성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ABCDE를 설명하겠습니다. ABCDE는 아까 조정 추세 파동에 나온 ABCDE와 특징이 99%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설명은 동일하고 여기서는 이제 추세 파동이 1대1이 나온다는 거 이것이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정 추세 파동과 조정 파동 ABC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게 조정 추세 파동일 경우에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관점인 거고, 아니, 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잘못해. 조정 추세 파동과 이제 조정 파동에서 ABCD는 특징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단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조정 추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정 추세 파동이
조정 중인 파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르고, 이 ABCD 파동으로 완전 끝난다는 것은 ABC의 확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ABC의 확장인 거고, 이 파동 자체로 조정 파동이 상승했던 파동의 조정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끝나는 끝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냐면, 앞에 상승한 파동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상승이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이게 임펄스 둘, 셋, 넷, 뭐 임펄스도 뭐든 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ABCD가 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조정 추세 파동의 시작인지 조정이 완료되고 이제 상승한다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앞에 있는 파동과 앞에 있는 파동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파동과 이제 그 거래량까지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거대한 파동의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음, 관점이 옳지 않은 거죠.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BCD가 나왔는데 앞에 이제 나온 파동을 그렇게 많이 되돌리지 않았다. 피보나치 비율상 그렇게 많이 되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정 추세 파동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충분히 되돌렸고 한다고 한다면 ABC 이후에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확장 형태의 ABC 확장 형태의 조정, ABCDE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정 파동에 ABCDE를 넣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WXY입니다. WXY는 복합 조정을 카운팅하는 걸로, Y 파동은 기본적으로 ABCD, ABCX, ABCX. 일단은 첫 번째 지그재그 형태의 이 ABC 파동과 1대1이 되는 두 개의 ABC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 X, Y 이루어져 있고, Y 파동은 WXY는 이 책에서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X 파동과 WXY는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뭔가 깍두기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파동, 막 그 알 수 없는 파동인 경우 그냥 X 파동으로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음, 이제 완성된 파동 두 개를 이어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Y 파동은 플랫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뭐 삼각수렴까지 나올 수 있고, 모든 조정 형태가 일단은 다 가능합니다. 가능을 하고, 이 WXY의 비율이 이게 이제 1대1이 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이 나오게 되면은,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대1이 나오지 않아도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WXY라는 이 카운팅은 이 책에서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잘 몰라 하는, 죄송합니다. 마침 이 책에서도 깊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X 파동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파동을 그리지 않고 막 그냥 질질질질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딱 ABC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막 이렇게 흐르면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X 파동은 삼각 수렴으로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야, 자, 그리고 삼각 수렴, 이제 조정 파동 중에 마지막 종류인 삼각 삼수는 삼각 수렴이고, 이 삼각형의 형태로 파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파동은, 하나의 이제 이 추세 파동은 앞에 있는 파동보다 0.618에서 786 크기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 정도 온다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한 점을 향해서 이제 모아지는 경우, 굉장히 길고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음, 2번과 4번 파동 그리고 B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2번이란다. 4번과 B파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파동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이 꽤 잘 나오기 때문에 4번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삼각수렴이 발생된다면 4번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파동이 계속 비율이 618에서 786만큼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이 삼각수렴의 특징은 거래량이 A파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량이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 이 이후에 이제 추세 방향으로 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추세가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수렴 이후에. 그리고 간혹가다 끝에 ABC 이후에 끝에 ABC, 간혹가다 끝에 ABC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추세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확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이거 너무 어 점점 헛소리가 많아지고 있네. 아이고.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엘리어트 파동 정석 이론에서는 ABCD 카운팅이 삼각수렴을 카운팅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요게 삼각수렴의 특징입니다. 채널은, 자, 이렇게 하고요. 채널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매매에서는 채널을 단순히 지지와 저항으로만, 아이고, 진짜 차트를, 어떻게 하지? 음, 채널을 이제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 저항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을 하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채널을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제 한 추세는 이 파동 안에서, 이 채널 안에서 나타나는 추세를 가지고 이 채널을 수정해 가면서 파동을 생각 추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준이 되는 시작 파동 1번, 일단은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이 나오고, 이제 2번 파동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선 저점에 추세를 그려보고 3번 파동의 위치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3번 파동이 될 거예요. 이게 나오는지, 만약에 3번 파동이 여기를 뚫고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추세를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를 수정을 하면서 이제 4번 파동에 잘 그렸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채널을 그리는, 파동의 확인 용도로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정된 파동은 막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장될 경우 이 채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채널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